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보문고하고 교재 유통업체 사이에 거래 대금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고 또 그 갈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하고 이게 또 그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 6월 17일 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간에서 이렇게 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보문고가 아주 통 크게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을지로위원회가 또 한 건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의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담당 국회의원인 유은혜 의원께서 많이 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또 보내드리십시다. 어젯밤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 개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석기 의원에게 죄가 있다고 국정원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기 의원의 헌정 파괴 혐의에 경로하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헌정 파괴 행위에는 오히려 보호막이 되기를 자청하는 행태는 국민을 경록해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헌정 파괴를 모의한 게 큰 죄라면 국정원이 헌정 파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은 그 죄는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 것입니까?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경로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경로해야 마땅합니다. 또 한 가지, 이석기 의원 사건을 빌미로 민주당을 비롯한 건강한 민주진보 세력에 대해 터무니없는 종북머리 정치 공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 이번 사건을 기화로 시대착오적인 메카니즘의 부활을 시도한다면 혹독한 대가의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병헌. 이제 내라는 법제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회 역시 이제 이석기 사건은 법과 수사 당국에 맡겨놓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집행한 국정원에 대해 대통령이 셀프 개혁을 주문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국회 논의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 뜻에만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합니다. 지난 4일 천주교 의정부 교구 사제 157분이 시국 미사를 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함으로써 군정교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교구가 시국선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사들의 시국선언은 시대의 정의와 양심을 일깨우는 영혼의 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천주교 역사 이래 초유의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시국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이른바 공안 광풍을 조성해서 국정원 개혁을 물타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유혹과 의도에서 벗어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시국의 엄중함도 모른 채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 기망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 또한 난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요구, 국민의 시민의식만이 국정원 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희망입니다. 민주당은 희망이 국민의 시민의식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산 편찬이 검정 심의를 통과한 뉴라이트 학자들 집필 교학사판 역사책은 교과서가 아니라 유해 서적 수준입니다. 식민사관, 독재사관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 독재미화에다 지금 표절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집필에 관여한 사람들도 이건 뉴라이트 수준이 아니라 신친일파 독재 차장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뉴라이트라는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른바 친일 독재미화의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유해물 수준의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민주당은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고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시가 결단해서 무상보육 정책 집행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이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정책은 많은데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오히려 그 부담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이와 같은 위선적인 복지 공약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복지를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자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육지책 방안까지 꺼내든 서울시의 노력에 이제는 정부 여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실현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입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채무까지 감당하면서 결단을 한 만큼 정부 여당은 예비비 집행과 국고보조율 인상을 못 박은 영유아 보육법 통과로서 다돼야 할 것이고 우리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에서 반드시 관철해서 무상보육 대란이 연중행사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보완 차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사고가 이석기 사태와 국정원 대응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와 사회 역사에 대한 고민 없이 여기에 편승해서 이삭을 줍고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석기의 등장이 야권 연대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당시 야권 연대를 돌이켜보면 시대적 요구라는 배경이 있었고 연대 대상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로 된 점이라는 사실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생략과 인간의 망각에 기초해가지고 새누리당은 지금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또 이석기 의원의 징계에 소극적이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요건이 법률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 허망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 발언을 보면 각종 여러 차원의 공세가 준비되고 있고 또 조만간 더 나올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영수회담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이상한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전순옥 의원에 이어서 옆에 앉은 양승조 최고위원이 폭행을 당하는 증오 범죄 양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그리고 국정원과 거리에서 이성은 사라지고 야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시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고 현실을 확실하게 인식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도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적이 있습니다. 자꾸 전국으로 쟁점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대응을 하지 말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민주당의 일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 지도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 표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결국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가 부정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문제 제기로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지난 4일 14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국제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9위로 기록했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올해 25위로 6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를 기록했던 국가 경쟁력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6년 만에 국가 경쟁력은 눈에 띄게 추락한 것입니다. 특히 기업 이사의 유효성, 소액주주의 이익보, 시장 독점의 정도, 기업 경영 윤리와 같은 경제 민주화 관련 제도의 순위가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은 70위권 국가로 분류되면서 3개 취약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 민주화 관련된 분야입니다. 근데 정부는 정책상 미비점 등 원인 파악보다 발표기관의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안이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위로 전년에 비해 5단계 상승했을 때는 이 같은 문제점 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당시 세계 경제 포럼이 우리 정부의 순위 상승했다는 축하 서한을 보냈다는 자료를 배포하며 WEF 순위 상승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됐다고 자화자칭까지 했었습니다. 또한 2013년 국가별 평판 지수에서도 올해 한국의 평판 순위는 50개 국 중 34위로 3계단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에 위치한 14위 일본, 20위 싱가포르, 24위 태국, 26위 대만, 29위 인도에 비해 모두 뒤처졌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가 경쟁력과 국가 평판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선 공약이도 한 경제 민주화 이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오전 8시 20분경 국정원 개혁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받은 중 어느 어르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엄지손가락 부분이 염좌 자상으로 3주 진단을 받았고 이게 현재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심한 욕설과 폭언, 어깨띠까지 뜯어 내팽개치는 행패를 부려 다친 손가락보다 엄청난 욕설, 모욕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 전순호 의원님이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선택과 표현은 절대 자유지만 견해와 주장이 틀리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좌든 우든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한 처벌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 당선엔 민주당 지지표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보의 이름으로 끼어든 국민의 의혹을 받는 이상한 세력을 구분하지 못한 우리 시대 모두의 한계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지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메카시즘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온당치 않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건을 국정원은 5년 전부터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수사를 하면서 어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방치해놨습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그 책임을 민주당에 물을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주당을 향한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기 바랍니다. 일본이 강요한 규율로 한국인의 근대의식을 일깨웠다는 제목은 마치 나치가 포로 수용소에 유태인을 가두어 놓은 이유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 나간 교학사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국가기밀을 유출해서 법정에 서야 할 김무성 의원인 역사 왜곡 전쟁의 지휘부에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역사 왜곡 모임을 만들어서 새누리당 아예 통째로 역사 왜곡당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한반도 선진화 재단과 같은 뉴라이트 단체가 행동대원으로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왜곡의 원인은 일본의 침략을 최대한 미화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정권을 보유하고 세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동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국가 운영 목표가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칼로 국정을 통한 공작정치,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난도질하고 왼손에 쥔 펜으로는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 역사를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역사는 그따위 저급한 왜곡으로 진실이 가리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모두를 잠시 속일 수 있을진 모르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금 즉시 국민들을 집단 세뇌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역사 범죄 모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은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재앙은 녹조에 국한되지 않고 지류가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은 하천이 무너져 내려서 4대강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돼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정권과 새누리당, 비판적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공직자가 일으킨 재앙입니다. 검찰은 수자원 마피아의 한 축인 설계회사와 토목회사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공사 수주와 비자금 조성과 같은 범죄 행위를 파헤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4대강 살리기가 대국민 사극이었다면 허위 공적 조서로 훈포장받은 이들의 소원을 당장 취소해야 하고 엉터리 1차 감사를 했던 감사원 관계자, 4대강 사업 전도사가 돼서 국토 환경 파괴에 앞장섰던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거수기가 돼서 22조 예산 날치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 재앙을 만드는 데 공범이 됐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국민 혈세 낭비 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발언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왜곡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 일부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하는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당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왜곡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합니다. 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유기형 의원을 임명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고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제54차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